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연말 분위기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장식 트리 조명 반짝반짝하고 있고요. 또 제가 프로그램 진행할 때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캐롤 쪽으로 자꾸 선곡하게 되더라고요. 듣고 싶어서. 네. 그리고 요즘 저를 설레게 하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 사랑해, 좋아해 이런 거보다도 네. 띠링띠링 돈 들었어요, 돈 들었어요. 월급 들었어요, 월급 들었어요. 그거 아닐까요? 네, 그런 소리도 참 좋지만 네. 네, 저는 요즘 이 소리 들으면 되게 좋아요. 좋군요. 연말에 그 들을 수 있다는 이 구세군 자선 냄비 냄비. 소리. 근데 요즘에는 네. 이 그 구세군 자선 냄비도 많이 사라져서 이 아름다운 소리도 별로 그렇게 많이 들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나치지 않고 꼭 그렇게 뭔가를 또 표시하고 오는데 네. 이대걸 소장님, 네. 요즘에 이게 카드 결제도 된다네요? 된답니다. 네. 네, 아셨죠? 오, 네. 다 해보신 것 같은데 눈빛이. 네. 구세군 자선 냄비도 있지만 크리스마스 시일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기억하고 계시죠? 네. 알죠, 시. 12월만 되면 올해는 어떤 디자인의 크리스마스 실이 나올까 이렇게 막 두근두근 기다리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크리스마스 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요? 키링인데요. 띠링띠링이 아니고 키링키링입니다. 네. 여기 앤서니 브라운 굉장히 유명한 그림책 작가인데 네. 이 그림책 작가와 콜라보를 해서 이렇게 이쁜 캐릭터 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키링으로. 여러분 관심 가져도 되겠죠? 예. 잊지 마시고 크리스마스 실 네. 선물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올해는 이렇게 요 크리스마스 실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좋네요. 저는 매년 12월이 되면은요 이분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뭘까요? 성금을 몰래 두고 사라지는 기부계의 전설 전주 노송동의 얼굴 없는 천사분의 활동이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네. 아마 올해에도 활동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분 좋게 예감을 해보고 있고요. 저도 어떤 이분의 천사의 기운을 본받아서 작게나마 좀 저도 좀 기부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허. 야, 좋습니다. 아주 오늘 두 분이 시작부터 훈훈하다 못해 뜨겁습니다. 야, 이렇게 매년 연말이 되면 기부나 나눔에 관한 소식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저도 네. 이제 항상 착한 일 하면서 아주 좋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또 말처럼 실천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제 마음을 확실하게 움직여줄 기부의 끝판왕들이 나오셨다고 하는데 곧 제가 앉을 그 자리에 앉아 계신 홍 MC님 오늘 어떤 분들이신지 좀 기대해 주세요. 네. 네. 관상을 보아하니 이 자리까지는 못 올 것 같아. 아무튼 마마, 네? 누가 오십니까요? 네, 확실히 오셨습니다. 오셨나요? 예, 헌혈왕 네. 그리고 기부왕, 봉사왕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왕들이 나오셨는데 네. 포스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우리 송태규님부터 한 분 한 분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3초의 찡그림이 아니라 따끔으로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헌혈하면서 철인 3종 운동하고 시를 쓰는 송태규입니다. 이 소개가 좀 장황했는데 하루 놀고 하루 쉬는 자유인이고요.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 옆에 우리 유진성 씨.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나눔인 헌혈을 30년째 실천하고 있는 유진성입니다. 헌혈 왕이라는 타이틀이 좀 부끄럽긴 하지만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분들과 같이 함께 해야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 옆에 우리 김남수 씨. 안녕하세요. 붕어빵 하나로 따뜻하게 세상에 전하고 있는 익산 붕어빵 아저씨 김남수입니다. 붕어빵 아저씨 나오셨고 맨 마지막 우리 윤구만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시의 그 사단법인 도우리봉사단이라는 봉사단체에서 총무국장을 맡고 있는 윤금아라고 합니다. 오늘 뭐 봉사의 여왕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하지만 한번 즐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왕 네 분이 아침마당 전북 스튜디오에 행차를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무작위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나오신 것 같지는 않고
왕이라는 타이틀에 이렇게 붙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먼저 헌혈왕 두 분은 헌혈 대회 이런 데서 뽑혀가지고 이렇게 오신 건가요? 대회? 대회가 있어요? 아, 헌혈학을 뽑는 대회 그런 건 없고요. 이제 대한적십자사 이제 혈액관리본부에서 이제 헌혈에 앞장서서 하시는 이제 헌혈자들을 위해서 그 명예전당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명예전당에 이제 입성하기 위해서는 헌혈이 최소 이제 100회 이상 하신 헌혈자분들이 이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랑 같이 나오신 여기 우리 송태규님이 저랑 같이 명예전당에 입성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제가 전라북도에서는 현재는 1위고요. 송태규님이 13위이십니다. 그걸 꼭 말씀하시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좀 궁금했어요. 두 분이 또 이렇게 딱 이렇게 같이 헌혈왕으로 등장하셨는데, 근데 1위시고 13위시면은 이게 뭐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만 먹으면 뭐 따라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송태규님? 제가 이제 철인 3종 같으면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따로 잡을 수도 있죠. 앞에 가는 사람 더 많이 뛰면. 근데 헌혈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전혈은 2달에 한 번, 성분은 2주에 한 번이에요. 우리 유진성 씨한테 이 타이틀은 반납하고 저는 헌혈 홍보위원으로서 오늘 헌혈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이야기 하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또 자세한 얘기는 잠시 네. 후에. 근데 저는 이분 기억납니다. 각종 프로그램 매체 연말이면 만날 수 있는 기부하는 붕어빵 아저씨 김남수 씨. 연말 많이 바쁘시죠? 네. 많은 언론이라도 방송사에서요. 이렇게 많이 찾아와 가지고 저한테 인터뷰 신청을 많이 여러 군데 서다 보니까 붕어빵 팔라 인터뷰도 좀 이렇게 할라 좀 나름대로 열심히 바쁘고 있습니다. 바빠요. 예. 정말 이 기부와 나눔 이야기도 좋은데 제가 지금 이 단어를 듣고 몹시 흥분해 있습니다. 바로 붕어빵인데, 야, 요즘처럼 또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 이 따끈한 붕어빵을 이렇게 호흡 불면서 먹어야 또 이게 제 맛이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호빵 아니에요? 예? 방금 드신 붕어빵이에요. 붕어빵. 저는 붕어빵? 붕어빵 이렇게 먹어요. 호흡 불면서. 자, 이제 어쨌든 유별나게도 이제 먹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안전하게 이렇게 붕어빵부터 먹고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다들 어떠세요? 좋죠. 네, 따끈한 붕어빵을 원지 씨, 먹으면서. 원지 씨, 누가 요즘에 붕어빵 이렇게 먹어요? 그냥 먹으면 되지. 안전을 그냥 갖다 부들부들 붙여야 돼. 뜨거워서. 아이고, 아무튼 우리 그 붕어빵 아저씨 김남수님의 그 독특한 기부 방식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또 들어보자고요. 네. 봉사의 여왕으로 오신 윤구마 씨는 방송 경험이 또 여러 번 있다고 하시던데 오늘 나 아침마당 나가 그랬더니 가족 반응이 이쪽 끝 저쪽 끝 극과 극이었다고 하는데 아니 방송 출연에 게다가 여왕으로 등극하는 건데 이거 좋은 일 아닌가요? 제가 사실은 아침마당에 제가 9년 전에 한번 출연을 했습니다. 웃음 치료로. 예, 그래서 방송 출연 섭외가 왔다고 저희 남편에게 나 또 아침마당 나가 그랬더니 또? 그래서 이번에는 봉사로 나간다고 하니까 당신이 봉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내심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든든한 아들과 딸이 뒤에서 많이 엄마를 응원을 해줘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활동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을 하면서 엄마 아침마당 나갈 만하다고 열심히 잘하고 오라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남편분에게 참 서운하네요. 아니 9년에 한 번 다시 나가시는데 또? 또? 그러니까 아니 저희가 모실만 하니까 모신 거거든요. 그럼요. 어떤 좋은 일을 하셨는지 하나하나 저희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그 송태규 씨부터 헌혈왕이라고 이렇게 딱 이제 이름표 있거든요. 도대체 헌혈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362회 했어요.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또 일요일 날 헌혈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363회가 되겠죠. 빨간 날은 헌혈을 하시는군요. 예, 격주 일요일 날 헌혈하고 있습니다. 아니 362회. 저는 헌혈을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진짜 이거 너무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헌혈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언제부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참 제 아픈 기억인데요. 제 이제 우리가 되게 보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나이가 되거든요. 만 16세 해가지고 헌혈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이제 체중 제한이 있어요. 남자는 50kg 이상, 여자는 47kg 이상 드는데 맞아. 45kg. 제가 외소하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올라가서 체중 재자보더라고요. 재보니까 이제 47kg 나가가지고 실격. 그리고 이제 고2 때 처음 시도했는데 실격하고 그리고 이제 잊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교사로 있을 때 또 버스가 와가지고 옛 추억을 악몽을 다시 살리면서 한번 도전했죠. 그때 이제 합격이 돼가지고 그게 2001년 5월 16일 날 잊지도 않습니다. 첫 헌혈. 그때 처음 하기 시작해서 제가 이제 제 이력을 보니까 2007년도까지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세 번 했더라고요. 그런 사이에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우리나라 그 혈액이 자급자족이 안 된다고 그래요. 수입을 한다고.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는 한 해에 20회 이상 지금까지 이제 꾸준히 하고 있죠.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몸무게도 그렇지만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꼼꼼히 점검을 해보고 체크를 미리 해야 할 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나요? 헌혈을 한다는 것은 건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에요. 그만큼 이제 건강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아파도 안 되고 감기가 들어도 감기약을 먹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헌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헌혈하는 사람들만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다행히 어떤 뭐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거나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건강한 몸을 물려주신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하죠. 그러니까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자기 관리 잘하신 본인에게도 감사할 것 같은데 진짜 헌혈왕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가 진짜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헌혈을 하기 위해서 자기 관리를 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관리가 잘 되다 보니까 헌혈을 자연스럽게 잘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헌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나 우리 둘이는 또 전문적으로 헌혈을 취미로 삼고 하니까 헌혈을 하려면 이제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운동을 또 몸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해지고 건강해져서 헌혈하고 헌혈해서 건강해지고 이게 참 좋죠. 철인 운동도 하시나요? 철인 네네. 운동? 철인 뭐 3종 경기? 네. 이 철인 3종 경기도 제가 2002년도에 우리 이제 월드컵 하고 그때 이제 운동 붐이 일었어요. 그래서 철인 3종 마라톤부터 시작해가지고 철인 3종을 하고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데 뭐 헌혈도 지금 20년 이상이 돼 있고 철인 3종도 그대로 지금 가고 있고 그래서 저한테는 둘 다 버릴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제 자산입니다. 운동 하나도 이렇게 수영 같은 운동만 해도 힘든데 세계 사이클도 있고 또 달리기까지 세 개가 다 있는데 이게 서로 아까 말씀하실 때 헌혈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으니까 이 철인 3종 헌혈 대신에 이거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그렇게 시작하신 건 아닐 텐데 어떻게 해서 철인 3종 시작하셨는지 아까 잠깐 월드컵 이야기 하셨는데 그 이야기 좀 더 들려주시죠. 제가 이제 마라톤을 하고 그러다 교통사고 나서 왼쪽 무릎을 다쳤어요. 왼쪽 무릎 수술 그 관절경 수술 2번 했거든요. 왼쪽만. 그럼 이제 수영 재활 운동을 하면서 수영을 했는데 수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철인 3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게 저도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고 근데 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철인 3종 하는 사람들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서울로 전화를 했죠. 이제 인터넷 뒤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북에 이제 전주에 있는 전북 철인 클럽이 있더라고요. 거기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모임을 한번 나갔어요. 모임 나가서 알고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익산에 철인 클럽이 있어요. 이제 그 철인 클럽에 나가가지고 같이 운동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지금 그 철인 3종에 매력이 쭉 빠져가지고 이제 중독이 됐죠. 중독. 근데 제가 철인 3종 경기를 우리 송태규 씨가 왜 하시는지를 조금 알 것 같아요. 알아요.
헌혈이 건강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죠. 그 철인 3중 경기 하시는 분들 다 건강하시거든요. 네. 아유, 몸 건강하네. 와, 헌혈 저기 너는 괜찮요. 많이 빼도 괜찮요. 이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어떻습니까? 눈치가 상당히 빠르시네요. 그죠? 네. 빨라요. 근데요, 사실 이제 제가 뭐 철인 3종 헌혈 시키려고 이제 철인 3종 한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헌혈하는 걸 많이 알고, 그리고 그 친구들도 그 중에 이제 몇 명은 지금 이제 금장이 50번이거든요. 네. 그 이제 100번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고, 그리고 그 해마다 이제 연말이 되면 철인 단체 헌혈을 해요. 그 철인들이 이제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피가 맑고 깨끗하잖아요. 네. 그런 맑고 깨끗한 피를 환자에게 주면 환자도 더 회복이 빨라질 거 아니냐. 이게 굉장히 고마운 게 우리 철인클럽, 지금 제가 나이로는 익산에서 최고 철인 중에 현역 중에 이제 고령이거든요. 근데 그 아우들이 같이 대열에 동참해 준다는 게 참 고맙죠. 마라톤 하면서 또 기부도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네. 이제 달리면서 뭔가 의미를 좀 주고 싶었어요. 네. 이제 전에는 그냥 달리고 제 기록 연연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달리면서 뭔가 한 번쯤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내 건강은 뭐 덤으로 오는 거지만, 그래서 그 어린이 재단, 이제 모 어린이 재단에다가 1km 달릴 때 1,000원씩 대회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풀코스를 뛰면 42,195원을 기부를 하고, 그래서 올해 한 게 지금 10만 원이 이제 넘었죠. 그런 것들. 그런데 참 고마운 게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주변에서 자기도 같이 하고 싶다, 기부를. 이게 같이 이제 운동하는 철인 같이 운동하는 사람은 뛰고 같이 되고, 운동을 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주위에. 그런 분은 제가 몇 킬로 뛰고 오면 그분도 같이. 제가 낸 만큼 같이. 이 기금으로서 성금으로 저를 도와주는 거죠. 참 고마운 분들이 있죠. 진짜 이걸 바로 선한 영향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건 그야말로 좀 전염이 되고 전파가 됐으면 좋겠는데, 가족들이 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헌혈 가족, 뭐 헌혈 명문가 이런 소문이 있던데요. 네. 이제 제가 헌혈을 하기 시작한 게 2001년도, 그 애들이 이제 제 아들, 딸이 굉장히 어렸거든요. 네. 근데 걔들은 아빠가 꾸준히 헌혈하는 거 이제 보고 자랐어요. 네. 그러다 어느 날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얘들도 같이 이제 헌혈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고마운 게 아들이 162회, 그다음에 딸이 이제 126회 그렇게 하고 있고, 제 아내는 그 혈색소가 부족해가지고 헌혈을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이제 못 해요. 근데 제 며느리가 있거든요. 네. 작년 10월에 이제 아들이 결혼했는데 둘이 몇 년 동안 이제 같이 이제 데이트할 때마다 코스에 그 헌혈집 넣어가지고 그 며느리가 지금 이제 33회를 했어요. 데이트 코스예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집 식구가 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참 지금은 이제 만삭이 돼가지고 1월 초에 그 출산 예정일인데 참 볼 때마다 굉장히 예쁩니다. 그러면 그 따님은 아직 미혼이신 거죠? 근데 혹시 예, 그렇습니다. 예비 사위가 모든 조건이 완벽해요. 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은데 정말 반어를 무서워하고 피를 보면 막 눈이 돌아가서 헌혈을 못 한다. 그러면 이런 분들도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그 완벽하질 못하죠. 그게 빠졌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녹화해서라도 이제 보여줘야겠거든요. 만약에 헌혈을 못하면 우리 가족들 자격이 없다. 헌혈하고 와라. 그리고 나중에 철인 3종도 같이 해야 된다. 장인을 이겨먹어라. 그러면은 옆에 그 같은 헌혈학으로 나오신 유진성 씨도 궁금한데, 아이와 함께 이렇게 헌혈하신 적이 있나요? 네. 올해 5월 15일 날이 제가 600번째 헌혈을 했는데요. 몇 번? 예. 근데 그때 저희 큰아들이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만 16세가 넘어서 저랑 같이 이제 첫 헌혈을 이제 같이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 600번째 헌혈 날짜가 좀 정해져 있었거든요.
원래는 그 아들 생일 전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봄에 그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달 넘게 제가 이제 헌혈을 못 하다 보니까 날짜가 좀 뒤로 밀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들 생일 딱 이틀 전에가 원래 600번 헌혈을 날이었는데 자꾸 이제 제가 이제 600번째면 좀 나름대로의 그 기념적인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너 생일 지나고 아빠가 뭐 헌혈 할 건데 같이 갈래 했더니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저 헌혈한 모습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아무 걱정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아빠랑 갈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들 생일 지나고 그 바로 그 다음 날 가서 아들 첫 헌혈과 제 600번째 헌혈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제가 200번째 헌혈할 때가 저희 아기 100일 때였어요. 그때도 뭐 날짜를 일부러 맞춘 건 아니었는데 공교롭게 날짜가 돼가지고 자, 그때 그 아이를 데려가서 또 같이 제가 헌혈을 했었고요. 근데 그때 그렇게 어렸던 아기가 성장을 해서 저랑 같이 헌혈을 하는 걸 보니까 되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헌혈을 뭐 300번 했어요. 예, 그냥 5월 달에 600번 했어요. 막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 근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총 몇 회 헌혈을 하신 건가요? 예, 공식적인 기록이요. 제가 지난 화요일까지 해가지고 615회를 했고요. 예. 그리고 아까 송태경님은 이제 2주에 일요일마다 하시는데 저는 이제 화요일 날로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요. 2주에 한 번씩 꾸준히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25, 6회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너무 송구스러워지네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근데 그러니까 뭐 헌혈하면 뭐 빵도 준다고 그러고 뭐 영화 티켓도 준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살짝 이렇게 솔깃했던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제 몸무게 미달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몸무게가 많이 넘었는데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아무튼 좀 반성을 좀 하면서 아니 그 첫 헌혈하셨을 때 615회 그 전이면 그게 첫 헌혈 때도 혹시 기억이 나세요? 네, 나죠. 첫 헌혈은 누구나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제 첫 헌혈 때는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헌혈애들이 많이 있다거나 그럴 때가 아니었다 보니까 헌혈을 접할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이제 학교에 헌혈버스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뭐라 쓰냐 그랬는데 좀 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끌려갔던 것 같아요. 헌혈버스로. 근데 보통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첫 헌혈을 가면은 이제 좀 아프기도 하고 하다 보니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을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이 그냥 버스 올라타서 그냥 첫 헌혈을 그때 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초코 과자랑 음료수 받아서 잘 먹었습니다. 그거 줘요. 저도 첫 헌혈이 갑자기 또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과학실이었어요. 과학실에서요? 과학실 그 테이블 다 치우고 거기서 딱 누워가지고 헌혈했던 기억이 나요. 버스가 아니고? 네, 버스가 아니고요. 촌장님은요. 아니 과학실에서요? 아 저도 첫 경험은 당연히 헌혈 버스예요. 근데 저는 퇴짜를 당했어요. 몸무게 때문에. 저도 그랬어요. 근데 뭐 주머니에 잔뜩 넣어가지고 가서 경험이 다시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했어요. 기어이 했어요. 아니 한다고 손 들고 갔는데 퇴짜 받으니까 되게 자존심 상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대개는 그때 첫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그냥.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계속 이어서 615회까지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어허. 네. 저도 그때는 이제 하고 좀 잊고 지내다가 이제 어느 날 제가 원래 자주 다니는 길이 아닌데 다른 길로 갔어요. 그날은. 근데 거기에 이제 대한적십자사 본부가 있었거든요. 태평동에 전주 지금에. 네. 근데 그때가 이제 90년대에 대한 중반쯤 됐을 때거든요. 근데 지나가다가 이제 문득 보고 아까처럼 이제 이끌려 가듯이 저기 가서도 그럼 헌혈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격이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지금도 조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근데 어디서 용기가 났는가 가서 이제 물어봤더니 헌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때부터 이제 거기서 헌혈을 하고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찾아가서 헌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요. 고2 때면 정말 사춘기의 절정이고 왠지 감성에 빠지거나 아니면 강수지 누나 노래 듣고 막 이럴 때인데 이 헌혈에 집중하고 빠지신 거예요. 느낌이 좋았나 봐요. 아무래도 뭐 보람도 확 그때 느꼈고.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하는 헌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헌혈을 하고 이제 집에 걸어오는데 너무나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 해서 혼자 이렇게
걸으면서 막 그냥 실실 웃으면서 걸었던 집에 갔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사춘기 시절에 누구나 좀 뭐 반항도 하고 그런 시기인데 뭐 나름 좀 있긴 했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헌혈 덕분에 제가 나름대로 좀 더 올바르게 더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헌혈 자체가 저한테는 큰 에너지가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또 안전맨으로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헌혈을 자주 하면 뭐 성장이나 건강에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또 헌혈 왕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헌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주시죠. 예. 헌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혈액의 모든 성분을 채취하는 이제 전혈과 성분 헌혈로 나눠집니다. 예. 이제 전혈 같은 경우에는 2주에 한 번씩 할 수가 있고요. 예. 전혈 두 달에 한 번씩 할 수가 있고요. 예. 성분 헌혈은 이제 그 성분에 맞는 거를 채취하기 때문에 또 기준이 있습니다. 예. 헌혈 양과 이제 횟수 제한이 또 있습니다. 1년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만 하게 되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옆에 계신 송태규님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만약 헌혈이 안 좋으면은 저희 자녀들한테 권유하거나 같이 하자고 안 하겠죠. 그렇죠. 헌혈이 만약에 안 좋았으면 이 자리에 계시지도 않았죠. 그렇죠. 그만큼 건강하시다는 맞아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헌혈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근데 네. 헌혈을 지금 이제 거의 600번 이상 하셨잖아요. 그럼 중요한 게 연애 때도 분명히 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럴까? 차 마시다가 시간이 된 거예요. 나 잠깐 어디 좀 갔다 올게. 어디 가요? 피 뽑으러 가. 그런 적도 있으실까요? 아, 그러진 않고요. 예, 솔직히 저는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막 제가 먼저 야, 헌혈 좀 막 해라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데이트 할 때도 이제 그냥 몰래 다니면 이제 물어보잖아요. 대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헌혈하고 왔어. 뭐 다음에 만났을 때도 헌혈했어 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여자친구도 그때는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뭐 데이트 하다가도 헌혈을 또 하게 되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출산하고 또 아이들 키우고 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많이는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헌혈을 데이트를 하면서 그 헌혈의 집에서까지 그렇게 데이트를 하고 그럼 그 헌혈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 건데 근데 이제 그 헌혈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까지 했다. 그렇게 하신 것이 또 뭐 있나요? 예, 헌혈은 지금 뭐 제 삶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그 지금 보통 헌혈을 날짜가 되게 되면은 가장 그게 우선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한번 이제 명절 때 있잖아요. 명절 때는 이제 혈액원이나 헌혈의 집들이 이제 휴무를 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각 지역 그 혈액 원장의 이제 그 능력으로 있잖아요. 해가지고 문이 여는 데도 있고 닫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전주 같은 경우는 다 문을 닫았는데 찾아보니까 여기 광주에 이제 헌혈의 집 문 여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찍 광주 가서 헌혈하고 이제 전주 돌아와서 이제 저희 또 이제 추석 명절 이제 그때 명절 때 이제 행사를 치렀습니다. 광주까지 가서 그 헌혈을 하실 정도면 정말 대단하신데 제가 딱 이렇게 딱 관상을 보니까 전생에 드라큘라셨어요. 사람만이 빨아서 드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드네요. 아니에요. 네, 정말 우리의 착한 왕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훈훈함을 불어넣고 있는 분들인데 이제 또 이분을 만나야 할 것 같은데 지효 씨가 좋아할 그 아이템 붕어빵. 그러니까요. 네, 뭐 어떻게 먹는다고 붕어빵? 개요. 네. 아니 저도 붕어빵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니 근데 붕어빵이 아니라 온정을 굽는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기부로 입소문이 많이 나셨어요. 근데 이제 붕어빵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기부를 하시는지 저는 그 형태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하루에 10,000원씩 365만 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10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하다가 하루에 10,000원씩 이렇게 남을 이렇게 돕는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내 자신이 행복하니까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365만 원이 이렇게 모아지면은 익산시 복지정책과에 모아가지고 365만 원을 모아가지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 주신 대로
하루하루 뭔가 계속 모으고 있다, 기부를 하고 있다. 그건 정말 하루하루치의 행복을 내가 쌓아놓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365만 원의 그 기부 활동 이전에도 또 뭐 우리 지역에 또 이웃에게 여러 가지 나눔 활동들을 해오셨다는데 그 이야기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원래는 전북대 지하도에서 이렇게 계란빵이나 오징어 다리를 이렇게 팔고 있었어요. 이렇게 팔고 있으면서 좀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좀 저기 조금이나마 이게 전주 사회복지관이라고 있거든요. 네.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사랑 오아시스라고 그 모임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처음에 이제 매달 이렇게 얼마 안 되지만은 이렇게 기부를 이렇게 전하게 됐어요. 그쪽에다. 그래지시나 봐요. 그 뭐 네. 이렇게 그 전주 국제영화제 할 때 그럴 때도 많이 또 이렇게 도움을 주셨다고요. 네네. 이제 우리가 새천년에 전주에 국제적인 행사가 크게 이게 세 개나 있었어요. 이제 월드컵이 있었고 국제영화제가 있었고 소리문화축제가 있었고 그랬죠. 그때도 네. 제가 이제 전주를 이제 전 세계로 알려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스티커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각 이제 뭐 시청이나 시내버스 승강장이라든가 동사무소 각 그런 데다 전부 다 이제 그때 당시에 한 200만 원 이렇게 들었나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적도 있어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이게 365만 원이잖아요. 네. 이게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하루에 10,000원씩.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하루에 10,000원씩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자신이 하루하루가 행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못하 보면은 365원이 모아지잖아요. 그날이 행복하니까 1년 내내 365일이 행복하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어려울 때 그렇게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동하시나 봐요. 메르스 때도 그렇게 도움을 주셨다고 하는데 2015년 그 시기였었나요? 네네. 이제 제가 이제 제일 이제 365만 원 빼고 또 이제 메르스 때라든가 우리 강원도 산불 났을 때라든가 이제 터키 지진 났을 때라든가 또 이제 우리가 남북한이 이렇게 참 말다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북한에 갔을 때도 이게 평화적으로 통일했으면 이렇게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그때도 오고 이게 기부라는 게 나눔이라는 게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마음을 비워놓고 이렇게 나눔이라는 거 시작하면은 가벼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주변에서 김남수 씨 기부하는 걸 보고 나도 해보고 싶다. 동참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문의하는 사람도 있거나 혹시 따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나요? 네네. 제가 이제 퀵 서비스 하는 그 전에는 원대 다니는 학생이 있었어요. 원대 다니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저희 집에 자주 와서 사장님 이렇게 기부하는 거 이렇게 보고 방송이라든가 그런 거 보고 저도 얼마나 안 되지만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기부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의사분인가 그분도 사장님 기부하는 거 보고 저도 이렇게 기부하게 이렇게 한 달에 얼마씩 기부하고 있네요.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해서 참
행복했어요. 붕어빵 하나씩 또 서비스로 주고 막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죠. 그렇게 그런 분들한테는 붕어빵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씩 제가 더 드리겠어요. 3개씩. 아유, 나눔을 많이 하시네요. 저도 꼭 기부를 해서 그 2개, 3개 좀 얻어먹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붕어빵 아저씨의 선행이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또 전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들었거든요. 이거 정말 실화 맞나요? 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오래전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저는 원대 대학로 앞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기 때문에 중국 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 학생인데 1학년생인데 사장님 중국에서도 유명하셔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고요. 또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출장 나가셔가지고 이제 일을 하시나 봐요. 이제 저녁 회식을 하면서 그때 아리랑 TV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얼굴이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저 사장님 좋은 일 많이 하신다. 그러니까 그 직원분들이 저 사장님 한국에서 유명하셔. 네.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분이 부산 분이었었어요. 근데 일부러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러고 또 이제 일본에 이제 사업을 하신 분인데 집은 저기 서울 강남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부러 그분도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찾아왔는데 사장님이 좋은 일 하시는 거 보고 제가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하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홍보가 이렇게 많이 되나 해가지고 너무나 제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죠. 근데 그냥 아니, 일부러 찾아오신 것 같지는 않고 네. 그 붕어빵이 맛있으니까 붕어빵도 먹고 또 사장님도 이렇게 찾아뵙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붕어빵이 특별하게 뭐 남다르다고 하는데 그 붕어빵 자랑 좀 한번 해주시죠. 붕어빵 자랑이요? 자랑할 게 많죠. 첫째, 저희 붕어빵은 제 마음이 들어간 거니까 따뜻한 마음이 들어간 거니까 제가 붕어빵을 이렇게 개발할 때 연세 드신 분은 이제 팥을 좋아하니까 팥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제 대학가에서 장사하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슈크림을 좋아하고요. 또 이제 초동생들은 이제 쪼코를 좋아하니까 쪼코가 좀 있고 또 젊은 아가씨들은 이쁜 아가씨들은 크림치즈. 이쁜 아가씨들. 좋아하셔요. 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맛을 이렇게 개발하게 됐어요. 네. 크림치즈가 땡기네. 저도 그러는데 말이죠. 예. 그냥 오시지 않았어요. 역시 나눔과 배품을 실천하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또 짜잔. 원준 씨 진짜 미안한데요. 우리만 먹을게요 일단. 어디가 치즈 크림이 있는가 모르겠네. 이쁜 아가씨 먹는다고 했던. 붕어빵은 일단 어디부터 대가리부터 먹냐 꼬리부터 먹냐? 저는 꼬리부터 먹습니다. 네. 바삭바삭한가요? 아침에 구우셨다던데. 파트라시유. 맛있다. 어머. 슈크림 뭐예요? 그 뭐예요? 치즈. 예쁜 아가씨. 제대로 갔네. 원준 씨 미안해요. 아까 원준 씨가 이거 먹는다 그랬는데 이거 우리만 먹었어. 미안해. 하지만 저도 여기 있지요. 여기 있지요. 있지요. 자, 이 따끈한 붕어빵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불어가지고 한 입. 안고가 뭐예요?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속이? 아니, 저는 슈크림이 들어있는데 젊구나. 와, 이거 진짜 부드럽고 달콤하고 사실 저희 집 근처에 정말로 유명한 붕어빵집이 있어요. 정말 몇십 미터 항상 이렇게 대기줄이 있는데 그 사장님은 오늘 이 방송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좌절하실 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맛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저는요, 붕어빵이요? 없지요. 저는 없어요. 예, 제가 그래서 일단 뭐 맛있게 드시는 동안에 방송은 제가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요, 이제
우리 그 출연자분 중에 홍일점 우리 봉사왕 윤금아님의 이야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봉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또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어떤 봉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네, 저희 익산시에 있는 사단법인 도우리봉사단이라는 단체는 한 90여 명의 회원으로 저희가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봉사를 하냐고 물어본다면 봉사는 가리지 않고 지금 다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수해, 재해, 특히 익산시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밥차 봉사, 그리고 매달 둘째 주 수요일이면 저희가 빵 봉사를 해요. 그래서 빵을 직접 구워서 저희가 취약계층들한테 빵을 또 배달을 하고 이런 봉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반찬 봉사, 반찬을 직접 장을 봐서 만들어서 이렇게 또 배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익산시뿐만 아니라 전북에 또 타 지역에서 또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언제든지 달려가서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진짜. 네. 굵직한 상도 그렇게 많이 받으셨다는데 어떤 상까지. 상 받으셨어요? 아, 네. 이 봉사를 하면서 상을 받으려고 봉사를 했던 건 아닌데, 당연히 이렇게 또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이렇게 상도 받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상을 몇 개 받긴 했지만, 특히나 저희 사단법인 도우리봉사단에서 2022년도 작년에 행안부 장관상을 저희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봉사 단체 부문에서 2위를 했고요. 올해는 특히나 저희가 익산시에서 봉사 단체상 1등을 했고, 또 그리고 저희 봉사단체 회장님이신 우리 김선규 회장님이 봉사왕으로, 개인 왕으로 봉사왕. 얼마 전에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는 저보다도 저희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총무라는 이름으로 제가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폭 빠져가지고 네 빠져들게 되는데요. 근데 봉사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나 오늘부터 봉사할래. 갑자기 뭐 뜬금없이 난데없이 그렇게 갑자기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슬쩍 이렇게 사람 변해가는 것 같은데, 오늘의 봉사 여왕님 윤금아 우리 여왕님도 뭔가 그런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정말 이 봉사단체에 들어간 계기가 우연한 계기였어요. 예전에 코로나 직전에는 뭐 이렇게 호프, 일일호프라든가 바자회 같은 걸 하잖아요. 그렇죠. 2013년도 어느 날 저희 신랑이 그 친구의 그 요청으로 이렇게 티켓을 가지고 와서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맛있는 거 먹는다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어떤 시골 마을에 컨테이너만 있는 시골 마을에 막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음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못 왔나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정말 저희 예전에 그 도우리봉사단이 시골 마을에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두고 사무실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이 우리 회원님들이 손수 다 조리하시고 반찬 담고 세팅하고 이렇게 날려주는 것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저도 짜증을 냈죠. 왜 여기로 와서 제가 이 음식을 먹어야 되냐 이렇게 짜증을 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어르신들, 그러니까 저희 회원님들이 음식을 담는 모습,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모르겠어요. 어떤 느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동? 아, 이게 좀 자식들에게 내어주는 음식? 이런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봉사라는 걸 한번 해볼까? 이런 거라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돼서, 그날 제가 바로 입회를 해서 이제 입회를 하겠다 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제가 총무국장 자리까지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짜증을 내시더니 지금은 또 총무국장까지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아니 짜증 내던 아내가 갑자기 봉사를 한다라고 남편분에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반응이 또 궁금합니다. 아, 저희 남편이 그렇게 말이 많은 편은 아닌데요. 이렇게 최고의 칭찬이 그냥 한마디 툭 던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봉사를 하다 보니까 백수가 과로사로 죽는다고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날을.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의아한 반응이었고, 근데 처음에는 그냥 그래 해봐. 이제 겉으로는 그랬겠죠. 얼마나 하나 보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제가 자꾸 이렇게 봉사활동이 있다고 나가게 되고, 봉사 매달 하는 정모에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가고 꾸준히 봉사를 하는 거를 보더니
아, 이제 열심히 하는구나 싶은가 봐요. 그래서 요즘은 격려도 해주고 오늘 아침에도 비 많이 오니까 빗길 운전 조심해서 잘 갔다 오라고 그냥 한마디 그냥 시크하게 잘 갔다 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좋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렇게 바쁜 분들이 또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밥이라도 더 챙기고 더 부지런히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백수가 그 과로사한다 뭐 그 말씀 아까 해주셨는데 아니 근데 봉사하다 보면 이건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런 맞아, 것도 있으시죠? 네, 봉사가 여러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빵봉사 같은 경우는 그 자원봉사센터 1층에 준비되어 있는 조리시설에서 저희가 완벽하게 하지만 이 밥차 봉사는 언제 어느 때든지 가서 밥차 한 대 끌고 가서 수도 없는 수도 이렇게 호스 연결해서 해야 되고 또 조리기구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거를 저희들이 가스부터 다 설치를 해요. 그리고 싱크대도 없는 곳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다 양념 같은 거 다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쪼그리고 하는 그런 봉사가 어렵긴 해요. 그리고 혹은 또 예를 들어서 좀 날씨가 안 좋을 때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때는 밥 봉사를 좀 안 하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 기후가 좀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네. 그런데 얼마 전에 밥차 봉사가 힘들다는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말아야겠다. 네. 뭐 이런 뭐 그런 다짐할 만한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이번에 아시다시피 저희 2023년도에 익산시에 정말 수해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익산이. 저도 뭐 나름 익산에서 나고 자라서 토박이라고 하면 토박인데 수해 복구 현장에 갑자기 저희들이 긴급으로 투입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센터에서 도시락을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저쪽 성당면에 나바이 성지에서 우리 군 장병들과 함께 수해 복구 작업을 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나갔는데 경주 자원봉사센터에서 협약식을 맺어서 몇 분이 오신 거예요. 2박 3일 동안 오셨는데 같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군인 장병들의 그 막 정말 아들 같잖아요. 저희 아들이 이제 27인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해보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하고 다니고. 그래서 밥 배식을 하고 도시락을 나눠주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먹을 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 자원봉사센터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이 손수 막 음식을 해주시더니 저희를 챙겨주시는 거예요. 정말 서로 누구 뭐 저기 한 마음은 누가 안다고 이렇게 챙겨주시는 마음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도시락을 배식을 할 때 그 아들들이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면서 구슬땀을 흘리고 막 진흙 묻어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을 보면서 그래 이렇게 조리하고 도시락 싸는 거는 참 별거 아니구나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정말 더 힘든 거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 그렇군요. 네. 아니 좋은 얘기를 하셔서 그런지 말씀하시면서도 항상 이렇게 웃음이 떠나질 않으세요. 또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웃음 치료 강사 활동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건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네, 제가 봉사를 시작할 때쯤 2013년도죠. 그때 우연치 않게 웃음치료도 우연치 않게 시작을 했네요. 동네 엄마들하고 커피 마시면서 우연치 않게 웃음치료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또 다음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원광대에 평생교육원에서 웃음치료 과정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제가 웃음치료 자격증을 따고 또 이렇게 요양원이나 이런 데 활동을 했었습니다. 1년을 정말 1년 조금 넘게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도 2015년도에 그 갑작스럽게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제가 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 웃음이라는 거를 하기가 굉장히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음 치료를 좀 내려놨습니다. 내려놓다가 생각하니까 자꾸 집에서 저 혼자만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어찌 보면 하늘에서 보고 있는 우리 엄마도 제가 열심히 활동하는 거를 보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 스스로의 위안으로 다시 웃음치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또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도 웃음 치료를 할 수 있게 좀 기회를 주십시오. 벌써 빵긋빵긋 웃고 계시는데 그것만 봐도 힐링이 되는 기분인데요. 예, 준비해 주실 거죠? 네, 해드려야죠, 당연히. 자, 그럼 제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웃음 치료를 하러 온 웃음 치료 강사 윤금아입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애쓰셨죠? 눈이 조금 필요해요. 오늘 아침에 비가 와가지고 운전하는데 눈이 조금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해보실까요? 반짝반짝. 자, 이 손은 제2의 뇌라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 손 운동만 잘해도 이 뇌가 굉장히 좋아지고 요즘같이 치매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오셨는데 자, 손바닥을 한번 비벼보실게요. 자, 비벼보시고 이 손바닥을 비비는 이유는 이 손바닥을 자극해서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 행복하게 앞을 보고 행복한 시간 보낼 우리 눈에게 자, 갖다 댑니다. 이렇게 갖다 대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옆에 짝꿍 보고 까꿍 하실게요. 하나, 둘, 셋, 까꿍! 네. 이렇게 웃으면서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좀 껄끄럽고 어색한 분위기를 좀 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은 제2의 뭐다? 뇌다. 그래서 뇌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이 손은 박수만 잘 쳐도요. 굉장히 좋아진다고요. 자, 손 우리 박수 칠 때 이렇게 박수 치죠? 요거를 합장 박수라고 해요. 합장 박수를 치면 혈액 순환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손바닥을 자극하다 보면 혈액 순환이 좋아져서 맑은 피부 그리고 좋은 건강에 뇌에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합장 박수. 자, 그리고 손등 박수. 이렇게 오래 앉아 계시면 허리 아프시잖아요. 허리 아프시고 척추 근육에 무리가 오잖아요. 자, 손등을 쳤을 때는 근육 강화에 좋아서 척추에 굉장히 좋아진다고 해요. 열심히 손등 박수를 한번 쳐보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손끝 박수라고 그래서 손끝을 이렇게 맞추는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손끝이 이렇게 안 맞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바닥에다 톡톡톡톡 쳐주시면 손가락 끝에 자극이 되어서 치매 예방에 좋다고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손끝 박수를 많이 치시면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양원이나 복지관에 가면 굉장히 좋아하는 박수가 있어요. 손목 박수. 손목 박수. 손목 박수 이렇게 예쁘게. 이건 뽀뽀머리 박수라고 해요. 뽀뽀머리 박수. 일명 거시기 박수라고 해서 거시기가 좋아져요. 거시기 하면 다른 분들이 거시기는 남자분들은 전립선 예방에 좋고요. 여자분들은 방광염에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식기 기능이 좋아진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박수가 꽃봉오리 박수.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렸죠? 합장 박수, 손등 박수, 손끝 박수, 꽃봉오리 박수 열심히 치셔서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은 또 이렇게 합장 박수로 오네요. 오늘 많이 알았네요. 네, 잘 배웠어요. 자, 아침마당 전북 오늘은요. 평소에도 그 나눔과 따뜻한 사랑으로 연말 연시를 더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기부와 네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촌장님도 오늘 느끼시는 바가 좀 많죠? 네. 그리고 가슴도 또 뜨거워지는데요. 헌혈을 생각했을 때 내 이 따뜻한 피가 누군가에게 가서 또 생명을 건강하게 만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마음도 따뜻해질 것 같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뿌듯한 느낌들이 우리 송태교 헌혈왕도 오늘 또 코디를 또 바라게 하고 오셨는데 그런 때가 있으셨던 거죠? 예, 제가 이제 헌혈을 많이 하는 걸 주변에서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알게 모르게 병과 싸우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 한 번은 제 후배가 그 친구도 지금 아파요. 그런데 전화 와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수혈을 많이 해가지고 헌혈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 친구는 후배는 지금 아파서 올 수도 없고 어머니는 병원에 계속 해가지고 제가 이제 헌혈증을 들고 이제 병원에다 갖다 드렸어요 직접. 근데 그럴 때 좀 기분이 이제 뿌듯하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참 없으면 좋은데 또 혈액암으로 그 투병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화 와가지고 헌혈증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 거 드리기도 하고 또 제가 그 알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헌혈증을 이제 주는 거기에 연락해서 헌혈증을 전달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 헌혈을 해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네, 이렇게 바쁘고 철인 3종 대회도 나가야 되고 근데 거기에 또 글도 쓰신대요. 그냥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출판 작가시라고. 출판하셨어요. 자랑하세요. 네. 하세요.
제가 2000년도에 그 수필 등단을 했어요. 예. 그리고 2001년도에 이제 2020년도에 수필 등단하고 2021년에 이제 시 등단해가지고 지금 수필집 2권 냈고 시집 2권 냈고 그리고 이제 올 7월에 지금 시집을 냈거든요. 내년에 이제 수필집 낼 거고 내후년에 시집 낼 거고 그래서 1년에 수필집 1권, 다음에 시집 1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제 이제 책을 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침 그 시집 가운데 헌혈과 관련된 시가 네, 있다고 있어요. 합니다. 총 2개인데요. 음. 하나는 짧으면서도 강렬한 시, 네. 하나는 또 이렇게 아름다운 시. 그 자리에서 한번 네.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낭송. 헌혈 송태규 정전되는 당신을 밝히는 스위치. 예, 여기까지고요. 헌혈의 집 앞에서 송태규. 코로나19로 혈액이 부족합니다. 헌혈 참여가 필요합니다. 현수막은 한 길에서 알몸으로 나부꼈다. 바람이 핥고 지날 때마다 현수막 어깨를 훌럭였다. 눈발이 날렸다. 갈피를 잡지 못할 만큼 매서운 나무들은 허우적대며 마스크로 애써 눈을 가렸다. 바람이 물었다. 그대 누굴 위해 팔뚝 한 번 걷어본 적 있느냐고. 절뚝대던 나무는 바람의 말 알아듣지 못한 척 마른 침만 삼켰다.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정전되는 당신을 밝히는 스위치. 스위치. 그 부분이 가슴에 확 와닿네요. 네. 예. 정말 열심히 사시고 여행도 다녀본 적이 없다는 그런 유진성 씨 얘기도 있고 뭐 그러는데 말이죠. 예.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쯤에서 약간 이 점이 좀 궁금해요. 송태규 씨는 아까 철인 3종 경기로 해가지고 건강 관리하신다고 하셨고 또 이 헌혈왕 유진성 씨께서는 딱 보기에도 굉장히 체구가 되게 좋으시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건강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헌혈왕을 유지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예, 저는 트레일런이라는 산악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같이 헌혈 봉사회에서 같이 활동했을 때 계셨던 그 회장님께서 저에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등산을 한번 가자고 제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충 얘기만 듣고 그럼 같이 가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때 제 나이가 딱 그 40 불혹의 나이였어요. 그래서 네. 이제 내 인생에 내가 뭔가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냥 선뜻 나섰는데 준비되지 않은 전혀 그 상태로 상상을 못했죠. 새벽 2시부터 시작을 해서 밤 늦게까지 하는 그 지리산 화대종주라고 45km를 가는 거였어요. 산인데. 예. 그래서 이제 뭐 준비도 안 된 상태였고 이제 젊은 혈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가는데 한 17시간 이상을 산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정말로 완전히 너무너무 막 모든 뭐 정신이라든가 육체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는 내가 이제 산을 안 가야겠다 생각했었는데 한 2, 3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또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좀 아쉽고 많이.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한 번쯤은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평일날 여기 무악산 야간 산행도 하고 꾸준히 이제 훈련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산에서 이렇게 뛸 수 있을 정도로 해서 뭐 전국 이곳저곳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 근데 그 30년 넘게 이렇게 헌혈을 해오셨으니까 집안에 가면 그 헌혈 증서가 막 엄청나게 쌓여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그 헌혈 증서가 많이 없다면서요. 자, 어디로 간 거예요? 헌혈 증서는 많이 갖고 있으면 죄입니다. 대부분 이제 다 아시다시피 다 그러실 거예요.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기부를 하고요. 저희가 또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전주 완산 소방서에 소방관 분이 이제 아들이 이제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의 제가 찾아가서 한 30장 정도 기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김남수 씨한테 또 질문하고 싶은 게 사실 만 원씩이고 그러긴 하지만 기부하는 게 이제 좀
지친다 혹은 그만해도 될 때가 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세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예. 이제 제가 언제까지 한다는 그 기간은 없고요. 예. 제 건강이 이렇게 좀 살아 있고 장사하는 걸 이제 꾸준히 하는 동안은 계속 이렇게 하루에 10,000원씩은 계속 기부할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때는 사실 10,000원도 안 벌리는 그런 때가 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워낙 어려웠어서. 코로나 때는 마스크를 전부 다 쓰고 사람들이 이제 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한 3년 동안은 네. 이렇게 많아가지고 저기 했는데 그래도 내 자신과의 약속이니까 하루에 10,000원은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뜻으로 계속 이렇게 해왔던 것이죠. 꼭 채워서라도 하셨군요. 네네. 그러면 윤금아 씨는 10년 동안 이게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어떻게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밥차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인지 제가 그분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는데 휠체어를 타고 오신 우리 어머님께서 굉장히 몸이 안 좋은데 왜 눈빛이 웃지도 않고 굉장히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밥을 드리고 치우는 부분에서 배식판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치우길래 도와드리겠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나 같은 사람 밥도 줬는데 감사하다고 이게 하는데 그게 별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눈빛이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네. 그러셨구나. 그랬습니다. 네. 그 눈빛을 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네. 봉사왕 또 기부왕 헌혈왕들께서 네, 왕들. 해주셨는데 네. 이보시오 이대건대감 네. 이 그 왕들에게 드릴 그 소중한 책, 그 책은 어떤 책이요? 네네. 행복은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라는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은 영국에서 활동하는 아주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인데요. 그림책은 이렇게 책으로 처음 우리 브랜드 그림책 출판사와 같이 작업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터와 그림책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그 그림책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뵀던 분들의 이야기가 행복은 스스로 아주 사소한 것들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소중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 그림책이 딱 그렇습니다. 네. 일어나서 잠깐 어떤 순간, 또 산책을 하는 한 30분의 순간, 밥 먹고 차를 마시면서 담소하는 어떤 순간들, 그리고 어떨 때는 키우는 고양이나 강아지하고 잠깐 눈 맞추는 시간 몇 초, 이런 작은 사소한 시간이 모여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나 우리 행복할 거야, 지금은 이렇게 살더라도 하고 지금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금의 순간들이 기부를 통해서, 헌혈을 통해서, 또 봉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것처럼 그런 메시지를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홍일점으로 와주신 윤금아 선생님께 이 네. 책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기부, 나눔, 봉사를 통해서 삶의 기쁨을 느끼는 여러분을 보면서 저희도 한번 저희 주머니를 쳐다보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기부를 할까 생각하게 했고 이 종소리 잊지 않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기부왕들과 또 함께 했는데요. 네. 왠지 그냥 부끄러워지는 그런 네. 생각도 많이 드네요. 저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데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챙기셔야 되거든요. 뭐 주말에 비, 눈 소식 있으니까 우리가 또 건강해야 선한 영향력 펼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